안녕하십니까. 김열수의 시사안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말에 했던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과 전망에 이어서 오늘은 푸틴 대통령의 오판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을 때 그 전쟁이 주는 교훈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분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어 온 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 전쟁을 조기에 끝내지 못한 데는 굉장한 오판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 오판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한국 안보에 주는 교훈 한 5가지를 나눠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러시아는 2월 24일 날 북쪽으로는 벨라루스를 통해서 동쪽으로는 돈바스 지역을 통해서 남쪽으로는 러시아가 합병했던 크림반도를 통해서 3면에서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사실상 작년 11월 하순부터 러시아는 이 세 곳에 러시아군을 전개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2주 동안은 벨라루스 군대하고 러시아군이 연합훈련까지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까지 이제 자체적으로 하거나 연합훈련 하거나 이거 다 하고 난 뒤에 전투력의 재배치 없이 바로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이 전쟁이 한 2, 3일 만이면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벌써 3주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 3주일이 지나가는 동안에 러시아군이 오히려 교착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러시아군이 북부 지역, 동부 지역, 남부 지역에서 일부 지역을 점령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미미한 지역이고요.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막강한 러시아군을 맞이해서 결사항전으로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지금 키우의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이것도 역시 북쪽과 동쪽과 서쪽 일부에서 지금 키우를 3면으로 포위해가지고 포위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여기에 도달한 지 꽤 오래됐는데 키우를 지금 제대로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젤란스키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또는 우크라이나 장병이 그리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여기서 잘 버텨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한 2, 3일 만에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이제 오게 됐는지 여기에는 왜 이런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상 여기에는 이제 푸틴 대통령의 오판이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가 전쟁을 통해서 얻을 것이 잃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때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판단을 하는데 뭔가 이제 인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인식을 잘못해서 내려진 판단, 소위 말해서 오인, 미스퍼셉션에 의한 미스자지먼트, 오판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 전쟁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1, 2차 세계대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인도, 파키스탄 전쟁, 심지어 중동 전쟁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이런 오인에 의한 오판,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접근법을 조금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인지심리학적인 그런 접근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오인에는 크게 4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는 지도자 자신에 대한 오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적의 성격 파악에 대한 오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적의 의도, 적의 의도가 뭔지 거기에 대한 이제 파악에 대한 오해가 있고요. 네 번째는 상대방 지도자의 능력과 상대방 군사력의 능력 그리고 상대방 국가를 지원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데 대한 오판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한 4가지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 4가지를 하나하나 왜 푸틴 대통령이 이런 오판을 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도자 자신에 대한 오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푸틴 대통령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99년부터 총리를 하기 시작을 해서 2000년에는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돼서 그때는 이제 임기가 4년이었거든요. 2004년까지. 다시 또 이제 2번 임기를 했으니까 2008년이었죠. 2번 임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총리로 내려앉고 메드베데프라고 하는 허수아비를 대통령으로 시켜서 4년 동안 대통령 이상 가는 그런 권력을 행사했다가요. 그 기간 동안에 헌법 개정을 해서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6년 2번째 지금
6년 임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끝나는 게 2024년입니다. 2024년에 끝나는데요. 여러분들 이미 2020년, 재작년이죠. 2020년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2024년에 다시 6년 두 번을 더 할 수 있도록 이미 헌법 개정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1999년부터 2022년까지 이미 23년 동안 최고 자리에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제 더 십몇 년 동안 더 최고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이 푸틴 대통령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최고의 권력자로서 독재적인 권력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옳다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잘 들으려고 안 하죠. 물론 이 푸틴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떤 승리에 대한 그런 좋은 추억도 이 사람은 갖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2008년도에 그루지아 침공했잖아요. 4일, 5일 만에 그루지아로부터 항복 받아냈습니다. 2014년도 크림반도 합병에 갔잖아요. 2014년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 분쟁 지역 하는데도 성공했잖아요. 2015년도에 시리아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거의 무너질 뻔했는데 이때 러시아가 소위 말하는 그 아사드 정권을 도와가지고 완전히 생명줄 역할을 한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몇 개의 사례가 있는데 푸틴 대통령은 이런 분쟁에 개입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것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로 인해서 푸틴 대통령의 지지도는 고공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은 항상 옳았고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크렘린 궁은 전부 다 아청꾼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죠. 절대로 이 사람한테 충원을 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대로 단기에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라고 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실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적의 성격 파악, 소위 말해서 우크라이나의 성격 파악에 대한 이제 오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정치적으로는 1991년도에 해방이 돼서 독립이 됐지만 사실상 그 이후로 끊임없는 부패 또는 끊임없는 친러 대통령 또는 친서구 대통령 간에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정치적으로 분열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계, 러시아 민족이죠.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한 17% 정도 인구 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4,200만 17% 정도 되니까 작은 인구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분열되어 있고 민족적으로도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침공하면 바로 쿠데타가 일어날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침공을 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금방 쿠데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전쟁은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쟁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3주 넘게 지속되고 있고 러시아군에 대해서 엄청나게 대항을 하고 있죠. 게다가 여기에는 러시아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군대가 투입하면 막 손들고 환영해 줄 줄 알았어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러시아군에 대해서 탱크에 대해서 맨몸으로 지금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크라이나는 18세부터 60세까지 남자들에 대한 동원령을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남자들은 다 동원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상 이 폴란드나 또 루마니아 지역에 있는 국경지대에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이들 지역으로 나가는 그런 피난민들도 많이 있었지만 반대로 외국에서 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엄청난 그 우크라이나 남자들을 많이 언론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전부 다 돌아가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전투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 영부인은 이 좋은 슈터, 그 영부인으로서 입고 옷 내려놓고 전투복 입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총 들고 있는 모습 보여줬죠. 미스 우크라이나로 뽑혔던 그 여인도 왕관을 내려놓고 총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들도 총을 잡았거든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교향악단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두 사람이나 우크라이나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곧 러시아군에 대해서 금방 쿠데타가 일어나고 러시아가 들어가면은 국민들이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적의 성격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의도도 잘못 판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러시아군이 공격에서 들어가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금방 항복할 줄 알았어요. 금방 항복할 줄 알았는데 도망을 가고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참수하겠다. 참수해가지고 친러 정권을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푸틴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최초의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미국에서 망명지를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망명지를 거부하고 나는 국민들과 같이 싸우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민들과 함께 흐름한 벙커에서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고 영국 그 의회의 영상 연설을 통해 가지고 미국도 영상 연설을 했습니다만은 내가 산에서 들에서 도로에서 직접 싸워서 땅 한 뼘도 그렇게 내놓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걸 우크라이나의 의도를 잘못 판단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적 지도자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대의 능력이죠. 적의 군사적 능력, 이것도 너무 과소평가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지 않을 것이다. 군사적이든 뭐든 지원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 판단을 이 푸틴 대통령이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오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상 젤렌스키 대통령이 희극 배우 맞습니다. 희극 배우 맞는데,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뭐 희극 배우고 정치 경험도 별로 없고 거기 뭐 드라마 한번 해가지고 대통령 됐는데 국민들로부터 인기도 없고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고 유대계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잘못 판단한 거죠. 게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군대의 군사력을 굉장히 과소평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14년도 크림반도 합병할 때 우크라이나군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동부 돈바스 지역 그렇게 분쟁 지역화하고 하이브리드 수행했는데 그때 별로 저항하지 못했거든요. 여전히 푸틴이 생각할 때는 우크라이나 군대는 그런 수준의 오합지졸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대는 2014년 이후에 절치부심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절대적인 군사 지원을 받죠. 그래서 군대를 현대화시키고 무기체계를 강화하고 훈련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크라이나 군대는 2014년의 우크라이나 군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상대방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했다. 오히려 지금 몇몇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아주 열세인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도 지금 러시아군을 물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전쟁 개입의 가능성, 물론 이제 나토나 이런 나라들이 전쟁 개입은 할 수는 없죠. 직접적으로 이제 전투력이 우크라이나 군에 들어가서 러시아군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토를 포함해가지고 미국이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소화기, 그 다음에 대전차 하기, 그리고 대공하기, 쥐대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러시아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경제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경제 제재라고 하는 것이 심지어 은행들 간의 결제망이라고 볼 수 있죠. 수입돼서 퇴출까지 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디폴트 아닌 디폴트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러시아가 된 것이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푸틴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한 거죠. 금방 전쟁이 일어날 거다. 적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을 거다. 전쟁 개입은 다른 국가가 하지 않을 것이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